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전선에서 러시아의 전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프랑스 태역 장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마리우폴 휴전 협상과 시민들의 탈출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서방 측에서 유일하게 개인적인 연락이 가능한 지도자가 프랑스 마크롱입니다. 3일 전에 푸틴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측근들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초반에 도심으로 전차들을 들이밀었던 러시아가 포위 섬멸 작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후방 보급 지연이나 실패로 전투력의 손실을 본 러시아의 변화된 전략을 볼 수 있는 곳이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북쪽 64km 지점에 있는 볼로바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도시를 3면에서 에워싸버렸고, 지난 2차 회담 때 양측은 시민들을 탈출시키는 시간을 서로 합의를 했지만 얼마 후 포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общили о том, что власти Мариуполя отказываются предоставлять ж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уйти по гуманитарному коридору, который...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번 탈출을 위한 발표는 추후에 있을 전쟁 평가에서 시민들의 대피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공포를 선사하고 한편으로는 러시아군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시간에 재무장과 전열 정비만 했기에 포격을 시작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 전투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시를 둥글게 포위하여 보급과 지원 부대를 차단한 후 무차별 포격을 한 후 점령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요. 비슷한 전략을 준비하는 곳이 오데사 쪽입니다.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는 미콜라이브로 진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나아가 도네츠크까지 전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의 볼도바 국경에 친러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이곳까지 진군하여 오데사를 지원하는 병력의 허리를 끊은 후 뒤에서는 육군의 포격, 바다에서는 상륙정이 상륙하는 양동작전을 취하는 건데, 마리우폴 함락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데사 앞에서 상륙을 준비 중인 러시아 함선들의 모습인데, 상륙전을 시작하기 전에 함포를 이용한 대규모 포격을 시작할 것이 예상되는데, 시민들은 모래자루를 만들어 방어진지를 만들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키우에서도 러시아의 비슷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전면전으로 맞서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해 지원군과 보급군을 차단하여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러시아군이 동시에 밀고 들어가고 있는 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대규모의 공습으로 키이우 시내는 유령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수도를 지키던 시민들은 대부분 피난을 떠났고, 곳곳에 남아있는 시민군들과 군인들이 길목을 지키며 보초를 쓰고 있는데, 며칠 후 있을 대규모 포격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가 날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오데사 전투와 키이우 전투,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시민군들이 자발적으로 체코의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탱크 저지 장애물과 차량 저지 장애물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건축업을 하는 시민이 자신이 보유한 자재를 무상 기증해 다 함께 장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Matériel que je devais utiliser dans la construction. Je construisais une maison. Nous avons fait un post sur Facebook et Instagram. Les amis ont commencé à reposter. Beaucoup de gens ont proposé leur aide et apporté du métal et des matériaux. Barrage à l'entrée de la... 또 다른 곳에서는 시민들이 러시아의 진격로가 예상되는 곳에 삽을 이용해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Je pense que nous allons gagner, même si ça sera difficile. 현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강대강으로 러시아와 부딪히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통로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 합니다. 3일 전 모스크바는 파리로 전화를 걸었고, 푸틴과의 90분간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끈질기게 전쟁을 멈추도록 푸틴을 설득을 했고,
외교적인 해결책들을 제안했다 합니다. 그러나 푸틴은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고 이런 푸틴의 결정이 이르게 된 원인을 주변에 포진한 참모들의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전달에 있었다라고 푸틴은 아마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점령하려 할 것 같다고 엘리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프랑스 퇴역 장군은 전했습니다. 푸틴의 잘못된 전략과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많은 반정부 시위대들이 체포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의 철권 통치로 인해서 언론 검열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인터넷 접속은 가능하나 특정 사이트들은 접속이 불가능하고 국영 매체가 전하는 소식을 통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영 매체는 푸틴의 나팔수로 전략하여 전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Alors il y a une partie de la population qui regarde toujours les chaînes de télévision d'État. On a du mal à évaluer combien encore sont vraiment assidus dans leur suivi du conflit sur les chaînes d'État depuis 2014, mais en tout cas cette partie-là, elle adhère complètement à la réalité parallèle qu'écrit Vladimir Poutine, à son discours de dénazification, démilitarisation, de défense des populations civiles, etc. Ensuite, il y a peut-être la majorité silencieuse ou bien la minorité silencieuse, encore une fois c'est difficile d'évaluer l'opinion, de gens qui sont lassés de ce conflit puisque ça fait 7 ans et demi qu'il dure, et donc ceux-là, ils ne regardent juste plus les chaînes d'information, qu'elles soient d'État ou qu'elles soient alternatives. On voit qu'au fur et à mesure du durcissement du conflit et du durcissement notamment avec l'Occident, eh bien la Russie est en train de se fermer, elle est en train de fermer les médias indépendants. Ça a commencé à être classé pour ce qui est de la BBC sur la liste des sites qui appellent à l'extrémisme, au désordre de masse et aux appels illicites. Très important de mentionner la loi sur les fake news pour ce qu'il y ait des actions militaires qui a été adoptée aujourd'hui à l'unanimité par la Douma. Et là, qui rend passible de 15 ans de prison tout message qui est considéré comme étant mensonger sur les actions de l'armée russe. 지난 2018년 크림반도 합병을 통하여 푸틴은 상당한 정치적인 이득을 거뒀었는데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푸틴의 지지율은 60%대에 머물다가 전쟁 후 푸틴의 지지율은 80%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국가의 리더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승리하게 되면 모든 국가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영국의 대처 수상이 포틀랜드 제도에서 전쟁을 승리했을 때 그녀의 지지율은 급상승을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푸틴은 이런 점을 잘 활용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고령의 그가 종신 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함이라는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21세기 러시아 제국주의를 맞서 맨몸으로 싸우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겁에 질린 시민들을 위로하며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과 우크라이나 군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빠이삼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